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추첨쇼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 많이 쌓여가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고민들 저희가 시원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많은 분들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유튜브 채팅창에는 여러분들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올려주신다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중간중간에 이렇게 봐드리도록 하고요. 메인은 역시나 전화입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은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상담을 많이 받아가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2부가 안 하죠. 1부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1부에 몰아서 전화를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보시다가 전화하면은 채택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빨리 많이 전화 주시면은 저희가 많은 분들 채택을 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02-3772번에 0269번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하기 앞서서 역시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번 해볼까 싶은데요. 오늘 시장은 약간 갭으로 떨어져가지고 출발했습니다. 좀 많이 떨어졌죠. 코스피가 1.4% 정도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출발했는데 거의 뭐 만회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시가로는 0.99% 정도, 그러니까 1%에 가깝게 떨어졌다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렇게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과정에서 오늘 시가부터 조금 충격을 받고 내려갔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역시나 해외에 미국 장세가 다우존스가 이렇게 쭉 빠지면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총선으로 인해 가지고 어제 쉬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은 움직이고 있었는데 미국 장이 조금 밀리면서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이 이제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끌고 내리게 되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CPI 지수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생각보다 높게 나왔다 이겁니다. 예상보다 높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보면은 지난주였나요? 지지난주였나요? 과거에 보면은 우리 고용 지표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해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해서 고용이 너무 많은데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20만 명 정도가 고용이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0만 명이 고용이 되니까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고용이 이렇게 강하면 지금 경제가 세다는 거니까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도 시장에서는 야, 물가가 내려가면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물가도 안 내려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올해 한 3회 정도 할 것이다 또는 6회 할 것이다까지 이렇게 전망이 높아졌던 게 아닌 것 같다. 2회 할 거다. 아니야. 아예 안 할 수 있다. 아니야. 금리 올라갈 수 있어까지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가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약간 불씨가 꺼져 내려가게 되면서 쭉 내려가는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이거 그러면은 우리가 괜히 올라온 거 아니야 하는 형태로 매도세가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기대가 실망으로 좀 바뀌어 나가고 있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 것 치고는 증시가 잘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만약에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어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증시가 37,000 또는 36,000까지 해외가 내려가 있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기대감으로 올라온 거니까요. 하지만 그 기대가 꺾인 것 치고는 아직까지는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두 번째로 이렇게 증시가 빠지게 되었던 요인은요. 하마스죠. 하마스의 지도자 아들 3명이 공습을 당해서 이렇게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휴전의 이야기가 조금 스물스물 나오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 휴전 조금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함께 유가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리스크라든가 유가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아직까지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야, 이거 기름값 올라가면 또 물가 상승 또 견인하는 거 아니냐. 경기가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야, 유가까지 올라가면 경기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인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증시가 또 내려가고 보자라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리스크들 중에서 환율이 또 뛰어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죠. 환율 보시게 되면은 그런대로 우상향이긴 했으나 잘 버텨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버티면서 갔는데 갑자기 시가부터 뚝 치면서 올라가면서 환율이 엄청 올라가 버렸습니다. 0.7%나 올라갔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1,35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다가 이제 1,360원대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나라 돈을 팔고 외국의 돈을 자꾸 사러 나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산다든지 다른 국가의 돈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한국 돈이 많이 풀려 나오고 있다라는 건데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 돈을 팔아버리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돈의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야, 한국 돈의 메리트가 떨어지게 된다면 한국에 투자하고 있을 때 가만히 증시가 버티고 있다 하더라도 환율 때문에 손실 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외국인들 자금 이탈이 점점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총선이 보통 이렇게 일어나기 전과 일어난 후를 보게 되면요, 이때까지 선거는 선거 전에 오르고 선거 끝나고 나면 내려가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가 됐다라는 인식과, 그리고 총선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게 금투세거든요. 금융투자법에서 이제 세금
세금을 내냐 안 내냐인 건데 지금의 이제 야당 쪽에서는 금융투자법을 좀 강화시키자라고 해서 세금을 많이 내자 쪽인 거고 여당 쪽은 조금 덜 내자인 건데 압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금투세가 또 진행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야 우리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여기서 매매해오고 잘 돈 벌어 왔는데 세금 내란다. 야 이제 조금 우리 비중을 줄이는 게 어때? 라는 분위기도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증시가 올라가는 내용보다는 내려가려고 하는 내용 쪽에 좀 더 가까웠기 때문에 오늘 시가부터 떨어졌지만 시가 떨어지고 나니까는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갈 필요가 있는가라고 이제 정신 차리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앞으로 주가의 움직임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이제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정책들의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정책 관련주가 움직이기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규제나 뭐 법규, 법안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갈지가 정해질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계속 밀고 있었던 밸류 프로젝트로 인해 가지고 저평가 관련주들 끌어올리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시너지가 생기면서 올라오게 될지 아니면 그걸 저해하는 요소들이 나오게 될지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찌됐든 총선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그 이후에는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서 다시 또 해석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불확실성은 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전히 하반기가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증시가 올라갈 거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는 아마 선제적으로 하기 좀 힘들 것이고 어떤 큰 리스크가 터져서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경제 위기 또는 금융 위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지금 이렇게 상승장이라든가 상반기에 버티는 장세 속에서 최대한 현금화를 해야 될 텐데 현금화하려면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 잘 정리해야 되겠죠. 자꾸 새로운 거 사는 것보다는요. 그러면 어떻게 팔아야 될지 어떻게 사야 될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가 고민이 될 텐데 그거 전화 주시면 되는 겁니다. 02-3772번에 026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종목들 해결해야 되는지 전략을 최대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전화부터 받으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바로 해결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디스플레이요. LG 디스플레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11,300원에 20%요. 11,300원에 20%요? 네. 자, 일단 요즘에 네. 참고 있어요. 뭐라고 사고 있어요? 추가하고 있는데 네. 참고 있어요. 더 참아야 돼요. 더 참아야 돼요. 일단 네. 이 디스플레이 산업이 이제 보통은 반도체 장비 업종이라든가 반도체 쪽이 움직이고 나면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랑은 약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반도체가 올라오고 나면 디스플레이가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 반도체가 많이 올라갔었죠. 그죠? 그리고 네. 반도체 완성품을 파는 기업에서부터 약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도체 장비 업종, 소재 업종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넘어갈 만한 단계가 LG 디스플레이와 같은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산업이 될 텐데 디스플레이가 지금 이게 적자가 많이 나고 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약간 흑자 전환도 가능한가라고 이렇게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LCD 쪽이 좀 안 되게 되면서 이제 OLED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마이크로 OLED라든가 OLED 시장이 앞으로 커질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얘들이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기회는 아니고 위기잖아요. 그죠? 당장이 네. 안 되고 있는 건 맞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주가가 쉽게 못 가요. 올라가기가. 특히나 얘가 소형주라고 한다면은 빵빵 튀고 올라올 텐데 중소형주도 아니고 대형주다 보니까는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이런 대형주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것은 돈이 꾸준히 들어오게 된다면은 우상향하면서 방향 전환, 추세 전환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이제 수급 같은 걸 볼 때 수급에서 얘들이 뭐 한 번 사고 팔고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들이 한 번 사고 팔고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꾸준히 사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면서 돌아가기 시작을 한다는 것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네. 꾸준히 사는 게 중요하고 지금은 굳이 꾸준히 사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얘는 주가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긴 좀 그래요. 그럼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요. 뉴스에서 가만히 보고 있으면 목표가라는 걸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목표가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네. 이게 이제 리포트를 증권사에서 쓴 리포트들이 이렇게 막 나오게 돼요. 이런 리포트 중에서 목표가를 낮춘다라는 이런 이야기 있죠. 지금 뭐 1월에 25일에 보니까 뭐 목표가 낮춘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런 네네. 목표가를 낮춘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면 거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목표가 낮추는 거 반대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네. 목표가를 일제히 낮추기 시작하면은 거기가 저점이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뉴스가 없다 보니까 아직은 내버려 두는 겁니다. 특히나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우리가 보통 손절하라라고 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저점을 깨고 내려간 자리가 신저가예요, 신저가. 그러니까 신저가라는 말은 다시 생각 한번 해보면 이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손실 중인 겁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손실 중인 거예요. 그죠? 그럼 네. 전부 다 손실 중이면은 먼저 파는 사람이 손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남아 있으면 올라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신저가가 되었을 때는 손절보다는 지금 생각하신 대로 추가 매수 대응이 맞지만 타이밍상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목표가를 좀 낮추는 게 중요하고 거래가 조금 나오는 게 중요하고 뭔가 징조가 더 필요하니까 지켜는 보자. 그래서 지금은 10,000원에서 이 9,000원 언저리쯤에서 자리 잡는 걸 좀 먼저 보고 추가 매수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자리 잡는 걸 확인할 때까지는 내버려 둬라. 그게 아마 한 2, 3개월은 최소 걸릴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들고 가시면서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건 맞는데 시간은 좀 걸리는 종목이라는 것만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셀트론 제약인데요.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예, 12만 원에 8%입니다. 일단 뭐 종목 자체를 나쁘게 잡은 건 아닌데요. 왜냐하면 합병 이슈도 남아있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도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 제약 바이오도 돈 버는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잡긴 잘 잡았는데 우리가 종목만 잘 잡으면 뭐예요? 가격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살 건데 뭐 그랜저 자동차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랜저 얼마나 좋습니까? 뭐 제네시스 G80 막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차를 살 건데 아니 뭐 한 2억에 사오면은 누가 좋다고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너무 비싸게 사오면은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야 그거는 아니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셀트리온 제약을 살 거라고 한다면 이 종목 좋지요. 근데 뭐 7만 원대 사거나 6만 원대 사거나 했으면 아이고 좋네요 할 텐데 12만 원대 사가지고 들고 있으면 아니 같은 종목을 이렇게 비싸게 사서 들고 있으면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돈을 잃고 싶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조금 의도가 헷갈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올라올 때 사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뭐 물론 시청자님은 예. 돈 벌려고 샀다고 하지만은 결과만 보면 이건 돈 벌려고 샀는지 돈을 잃고 싶어 샀는지를 의문을 가지게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렇게 사지 마시고 결국은 일단 비중이 8%밖에 안 돼가지고 대응 전략은 분명 나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적으니까 추가 매수라는 대응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뭐 합병에 대한 이야기 끝난 건 아니잖아요. 3사 합병 중에 이제 헬스케어 합병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약이 남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절차에 따라 가지고 천천히 가게 될 것이고 실적 좋은 제약 바이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때 지금 이제 반도체가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반도체가 언제 끝날지는 봐야 될 것 같지만 이 열기가 뭐 평생도록 지속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열기가 끝나게 되면 여기서 번 돈들이 다시 또 다른 종목을 투자하게 되는데 지금 산업을 생각 한번 해보면은 우리나라의 제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업들이 성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좀 침체기인 것 같아요. 침체죠. 약간 침체기가 온 것 같아요. 그냥 실생활 하는 사람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압니다.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거, 그죠? 그래서 야 이거는 지금 주가가 올라갈 만큼의 뒷받침되어 있는 제조업들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증시 입장에서는 끌어올릴 만한 게 뭐냐면 실체가 없이 모호한 기업들을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 모호한 기업이 뭐냐라고 하면 이런 제약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다시 대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려와 있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좀 낮추는 게 좋습니다. 일단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 유력한 자리는 9만 원대 여기서 지지를 받는 걸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지지를 안 받으면은 밑으로 쭉 밀리면서 한 7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들랑 9만 원대 자리 잡는 걸 보고 하든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7만 원이 됐든 6만 원 됐든 자리 잡는 걸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때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가를 낮추고 다음 상승 때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9만 원대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 일단 생각 한번 해보고 지켜보자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한두 달 정도 이렇게 안 떨어지고 머무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밀리게 된다면은 그냥 7만 원까지 마음을 열어놓고 7, 8만 원쯤에서 자리 잡는 거 보고 추가 매수를 하기 전에 전화를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그냥 대충 예상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죠? 예상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시기에 다시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그때 7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했는데 8만 원에서 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추가 매수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멘토님하고 대화 통화하기가 맞아요. 통화하기 어려우니까 일찍 전화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빨리. 아시겠죠?
예, 방송 알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전에 전화를 주시면은 빨리빨리 예, 상담하니까 거의 선착순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전화 주면 예. 빨리빨리 채택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음번에는 예, 내가 꼭 전화를 통화해야 되겠다 하면은 저희가 12시 방송 시작하니까 11시 한 50분부터 전화해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네. S 바이오메딕스 14,500원 20%. 14,500원에 20%요. 네네. 산지가 오래된 건가요? 아니면 얼마 안 된 건가요? 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일단 이렇게 얼마 안 된 자리에 사셨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달리는 말에 올라탄 거거든요. 네.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말 자체가 말은 되게 쉬운 말인데요. 실제로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말이 막 달리고 있어요. 거기에 올라타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그럼 만약에 거기에 올라타겠다고 우리가 말 옆에 있는 안장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면은 말이 막 달리고 있으니까 내 손에 힘이 빠지면 놓쳐가지고 크게 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그럼 우리가 매달려서 오랫동안 그냥 영원토록 가는 게 나을까요? 빨리 내리는 게 좋을까요? 빨리 맞아요. 달리는 말에 그래서 올라탄다라는 개념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단타성, 그러니까 짧은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가져갔을 때 더 튀어 올라갈 수는 있지만 너무 불확실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시청자님은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이제부터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얘는 지금 이 아래쪽인 8,000원대부터 따진다면 지금까지 한 90%에서 한 100% 정도를요 논스톱으로 달려오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달려왔습니까, 그죠? 네. 시청자님은 이제 내가 14,500원 샀으니까 야 지금 14,500원 사가지고 말이야 내가 지금 한 5% 수익 나니까 인자부터 수익 날 거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얘는 지금 이미 많이 달려온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불확실 때문에 전화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짧은 수익에서 매도하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시세가 남아있는지 안 남아있는지를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무로 본다면은 재무제표를 한번 보세요. 이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가 아닌가 하면 돈을 못 벌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는 기업인데다가 그럼 적자가 나는 기업이 왜 올라왔을까요?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이라던가 신약 개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때문에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종목을 분석을 통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좋을 거야 하면서 매수하는 그 힘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 건데 이 사람들의 매수 힘이 끊기는 순간 주가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언제까지 매수를 할까요?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고 물어보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알 수가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건 전문가들한테 전화해봤자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매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것은 나의 욕심, 나의 절제심에 걸려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분석, 예측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정도에 만족하면 팔면 돼요, 사실은. 근데 만족이 안 되면 만족 안 되는 만큼 가져가되 우리가 분할 매도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만족은 안 되지만 다 팔면은 끝나버리는 거지만은 한 3분의 1만 팔면 3분의 1 정도 지금 한 5% 수익 내고 나머지는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대로 나머지로 수익을 조금 더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분할 매도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요. 아직은 시세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한 3분의 1만 매도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분할 매도를 하실 거면 일단 3분의 1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을 때 상장했던 어떤 그 첫 라인까지는 올라가서 신고가 쓰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요즘 장이 안 좋으니까 장 안 좋을 때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어서 이런 막 신규 상장주, 품절주, 동전주 이런 데로 막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힘이 아마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튀어오르게 되면은 2만 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3분의 1만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18,000원대 한번, 2만 원대 한번 이렇게 분할 매도한다 생각하고 적당히 그냥 절제심 가지고 매도하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대신에 감사합니다. 이 종목이 밀려 내려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금 야 이런 종목이 장이 안 좋을 때 돈이 몰려와서 올라간다는 장밋빛 희망은 상관없는 거겠죠. 그죠? 밀려 내려가면. 네. 그러니까 밀려 내려가면 희망 고문을 당하시면 안 돼요. 그냥 밀려 내려가면 예상은 그렇게 했는데 아닌가 보다 하고 14,000원쯤에서는 빨리 팔고 나올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물러설 때는 과감하게 결단을 가지고 그냥 물러서야 된다. 14,000원 밀리면은 팔았다가 네. 다시 들어가던가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라가면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겨라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KN솔이요. KN 소리고요. 매수가랑 비중이요? 21,400원에 12%입니다. 이것도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4월 8일 날 했는데, 매수를 했는데, 지금 네. 좀 오르기는 오르는데요. 뭐, 이거 어떻게, 목표가를 어느 정도 잡아가지고 뭐 해야 되는지 그게 목표가를 궁금해요. 잡는 방법을 이제 앞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예, 목표가를 우리가 잡기 위해서 맨날 전문가 방송을 보고 경제 방송을 보고 전화를 걸고 이러잖아요. 그죠? 예. 예, 예. 목표가를 잡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진짜 이거 너무 간단하거든요. 이것만 네. 기억하시면 돼요. 나의 욕심의 크기 한번 해보세요. 욕심의 크기. 나의 욕심의 크기 한번 해보세요. 나의 욕심의 크기. 그게 목표가 욕심의 정하는 크기요. 방법이에요. 내가 욕심이 나면 날수록 목표가는 정하는 걸 위로 올려야 돼요. 근데 욕심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냥 지금 여기서도 나는 목표 달성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목표의 크기, 그냥 욕심의 크기로 정해버리냐면은 주가가 더 갈지 안 갈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고 그런 주식의 대가들도 뭐 주식의 대가라고 불리는 분들도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맞추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워렌 버핏도 뭐 테슬라 주가 어디까지 갈지 어디까지 빠질지 그거 못 맞추잖아요. 그죠? 아, 네. 그러니까 그걸 맞출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맨날 전화 걸어봤자 우리는 답변을 정확하게 얻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매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서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까지라고 하면 거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더 가든 안 가든 내가 미련 안 가질 수 있다면 내가 파는 곳이 거기가 매도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니 더 가든 말든 내가 신경을 안 쓰겠다는데 지가 더 가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철학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세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만약에 지금 요즘같이 이렇게 불황해 요즘같이 주식시장도 안 좋고 올라간 종목 없는데 야 그래 6% 수익이 어디야 라고 생각하고 매도할 수 있다면은 그걸로 된 거죠. 근데 내가 여기 욕심이 더 나서 못 팔겠다 한다면은 분할 매도라는 걸 해라 이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팔고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난 얻은 것도 없이 그냥 바라만 보다가 끝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 일단 여기쯤 올라왔을 때 지금 이제 시청자님도 보시면 좋은 게 이제 차트를 공부하면 목표가를 정하는 게 조금 더 쉬워지긴 하는데 지금 차트를 제가 여기 뭐 전화 상담 몇 분 만에 알려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 안에서만 기억하면 되는 거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고점이라고 했으니 23,000원짜리가 종가상으로 뚫게 되면은 아마 26,000~27,000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23,000원이 넘어서서 종가가 끝났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는데 23,000원이 넘어가지 않았다. 그러면은 다시 밑으로 밀려 내려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가 올라갔다가 하락 파동으로 바뀌면서 쌍바닥거리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 지금 이 자리에서 예. 만약에 이 종가상 23,000원 뚫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욕심을 조금 줄이시고 분할 매도 한 5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3분의 1이든 매도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팔았는데 남은 게 만약에 23,000원을 내일 뚫었다. 그러면은 뚫었으니까 안 팔고 가져가가지고 26,000~27,000원에 팔아내면 좀 덜 억울하잖아요. 그죠? 다 판 건 아니었으니까. 예, 예. 그러니까 다 판다는 개념을 가지지 마세요. 다 팔 거라고 생각하니까 더 가져가고 막 여기서 내가 다 팔았는데 올라가면 어떡하지 하는데 조금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라는 것을 하세요. 이 종목 아직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장비 쪽에 흐름이 남아있다 보니까 23,000원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일단 그런 느낌이 든다 하더라도 전량 욕심 부리는 것보다는 3분의 1 내지 4분의 1 정도 매도 먼저 진행을 하고 나머지로 26,000~27,000원까지 가져가는데 밑으로 밀리면은 굳이 물릴 이유도 없고 손실 볼 이유도 없고 고생할 필요 없으니까 21,000원이 빠질 때는 매도를 진행하셨다가 다시 들어가거나 다른 종목 사시는 게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저희가 강연의 일정을 조금 체크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강연을 잘 보셨죠? 저는 이번 주는 지금까지 저희가 지방을 좀 많이 다녔죠, 제가. 그래서 이번엔 수도권으로 갑니다. 수도권에 있는 안양에 있는 안양 상공회의소 5층 중회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안양 상공회의소 5층으로 와주시면은 저희가 또 새로운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새로운 거 재밌게 들으시라고 새로운 강의 제가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고요. 일요일도 제가 강연을 갑니다. 일요일은 제가 저기 부평으로 갑니다. 인천에 있는 부평에 있는 인천 헬스 스튜디오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기 6층 630호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 오후 1시라는 점 기억하셔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투자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알아야 되는 중요한 내용들 알려드리러 갈 테니까 많이 오셔가지고 배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죠. 그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들을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보스타입니다. 로보스타 31,300원이네요. 31,3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정도 이렇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뭐 최근에 사신 거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뭐 그렇게 나쁜 자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하고 좋은 자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해요. 이게 앞으로 방향성에 따라 가지고 좋아질 수도 나빠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런 자리가 별로 좋은 자리라고 보기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가를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이죠. 그죠?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아주 완만하게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까만 손으로 봤을 때. 그죠? 근데 이 자리에서 아래쪽까지 이렇게 내려갈 만한 그런 리스크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자리가 올라오게 되면은 여기가 저점이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었을 때 쌍바닥거리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항상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반등 때 속지 마라. 밑으로 내려가더라도 이 자리까지 바닥 잡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여러 번 설명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반등에 속지 마라. 두 번째 반등도 속지 마라. 이런데 박스권 고점이 돼갖고 밀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자리에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오니 31,000원에 샀으니까 27,000원 자리에서 본다면은 좀 아쉬운 가격이고 위쪽에 37,000원에 보기에는 좀 싼 가격이고 하다 보니까 어정쩡해서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자리가 됩니다. 로보테마가 지금 죽었나 살았나 하면요. 사실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률 그 자체는 좋지는 않고 그 로봇 관련주들이 뭐 로보로보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 있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있고 실적이 출중하게 좋은 기업들은 많이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로봇 산업이 성장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지금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얘들이 이 성장을 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주가가 올라와 있는데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시장의 분위기라던가 테마가 죽어버리게 된다면 얘들은 관심이 줄어들어가지고 매수세가 줄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지금 이제 테마가 형성되기 전까지 아직까지는 테마가 형성 안 됐습니다. 작년 초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우리 그 왜 온열 같은 거 있죠. 열을 한번 쫙 올리고 나면은 미열같이 이렇게 살살 남아있는 그런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자리가 열이 식지 않는 이상은 이 자리에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박스권을 움직이겠죠. 그러면 박스권을 움직이는 사이에서 27,000원이 저점이 될 것이고 올라오게 되면은 37,000원이 고점이 되겠다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반등 나오면 일단 빨리 매도하셔가지고 진입 자리를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가 반등 오늘 좀 이렇게 주는 척 하다가 다시 조정이 들어가면서 내려가게 된다면은 사실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로보테마가 그리고 끝난 테마도 아니기 때문에 26,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자리 잡는 걸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한다면 또 올라갈 때 이득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6,000원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 한번 해보자. 내려가면은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 대응이 낫겠고 올라오면은 뭐 적극적으로 막 홀딩하고 가져간다기보다는 36,000~37,000원대에 가깝게 매도하시는 박스권 매매를 기준으로 해서 대응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이 있는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HPSP라는 종목인데요. 45,000원에 매수하셨고 20%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와서 우상향하고 있고 고점을 막 찍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신고가 막 쓰고 올라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고가 올라가는 기업들이 고점을 막 무진장, 진짜 무한으로 찍고 올라가는 경우들은 잘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보통 이렇게 조정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바로 이렇게 시세를 내기 직전 저점 있죠. 직전 저점을 깨면 원래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손절하기가 힘든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가 45,000원이다 보니까 저점을 깨지 않으면 단기 반등이 나가는 자리고 저점을 깨면은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기로에 서 있는 자리에서 갈림길에서 딱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깼는데 왜 손절 안 하고 뭐 하십니까? 인 거죠. 물론 여기서 손절할 타이밍 놓쳤다고 해가지고 손실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깨고 난 다음에 단기 반등 나오기도 하고 단기 반등이 시청자님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러한
고난과 수모를 겪으셔야 돼요.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 예상보다 많이 빠지더라도 내가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내가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인 거고, 만약에 여기서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갈 때 내 본전이 아니더라도 내가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일이고요. 만약에 여기서 내가 올라왔을 때 반등이 5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럼 내가 수익이 나잖아요. 그것도 내가 손절을 안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이득입니다. 그러니까 손절 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아지는가 하면요, 그건 아닌데, 사실 이런 자리에서 저점 깨지고 시세가 죽어 내려갈 때는 우하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반등의 여부는 어떻게 올라올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멀리 가면 갈수록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멀리 보고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짧게 보고 대응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건 시청자님이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오늘 저점 무너지고 깨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벌고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간지 난 모르겠고 여기 휘둘리지 않을래라고 생각하고 첫 번째로 나가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반등 나갈 때 본전보다도 조금 더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한번 기대를 걸어보면서 기다려보는 케이스입니다. 기다리게 된다면은 반등이 나왔을 때 본전 또는 본전이 아니더라도 매도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손절하는 것보다는 한 템포 기다려가지고 그 다음 반등 때 매도하는 게 있습니다. 반등 시 매도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기업을 봤을 때는 일단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이 시세를 돌아가면서 내게 되거든요. 돌아가면서 내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시세 쭉 냈던 기업들보다는 바닥에 있는 기업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얘들은 단기 반등은 분명 있겠다.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테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반등은 분명히 있겠는데, 여기서 바로 반등을 줄 건가 밑으로 내려갔다 줄 건가인데, 지금 흐름만 봤을 때는 조금 더 내려갔다 갈 수 있으니까 만약에 이 손실 구간을 버틸 수 있다면 그냥 반등 시 매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대신에 반등이 나올 때 올라오는 힘에 따라 가지고 본전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본전이 아니더라도 매도할 각오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들어가서 유리할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잘못된 매수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손절하실 수 있다면 손절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지금 손절이 너무 아프다 싶다면 반등 시 매도하는데, 반등 시 매도할 때 본전 탈출할 거라는 보장은 전혀 없으니까 반등 나올 때 일단 매도할 만한 각오를 꼭 가지셔야 된다. 대신에 장기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세 가지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입니다. 바로 보도록 할게요. 제로투세븐입니다. 제로투세븐을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6,7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저는 저출산 테마가 사실 총선 전에 총선 어떤 토론이라던가 후보분들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보면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제 그런 토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좀 안 됐죠. 생각보다 선거치고는, 총선치고는 조용하게 지나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많이 없다 보니까 얘들이 주가가 올라갈 만한 테마가 형성이 안 되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총선 끝났잖아요. 이제 국정 운영해야 되겠죠.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지만 이 저출산이라는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뭐 당 색깔, 정치 색깔 떼놓고 그냥 진짜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선 전에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정책 이야기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성만 보고 가져가긴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 기업들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이제 몇 분기, 한 분기 정도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지만 실적이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빠질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이 심각하니까 애 용품 점점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멀리 본다면 안 좋지만 그걸 해결하기 위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가 급등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급등 나올 때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출산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야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파동상 계속 이따금씩 뛰어오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얘는 냅둬 놓으면 효자처럼 급등 나옵니다. 그리고 올라올 때는 시청자의 매수가보다도 한참 위로 올라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혹여나 이 종목이 생각보다 많이 빠질 수 있겠죠. 저출산 이야기 너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에이 저출산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손절해야 되겠다 하면서 막 매도하기 시작하고,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저출산 이야기 안 나온다, 사지마 하는 순간 생각보다 많이 빠지겠죠. 만약에 그렇게 빠진다면 4,000원까지 밀릴 수 있는데요. 그러면 저는 저기서 추가 매수하는 게 훨씬 더 낫다 봅니다. 어차피 이야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모아가게 된다면은 튀어오를 때, 강하게 튀어오를 때 이득을 볼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손절보다는 홀딩이 낫고 추가 매수 고민해서 4,000원대까지는 그냥 마음 열어놓고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유튜브에 올라온 종목인데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삼성출판사입니다.
삼성 출판사를 22,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너무 갑갑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제가 이제 속지 마라라고 하는 자리죠. 이제 여러분들이 뭐 방송에서 추천한다든지 뭐 책에서 이런 식으로 매수해라고 한다면요. 그 다 그냥 속은 겁니다. 이건 진짜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급등 나오고 빠져있는 첫 반등 때 절대 사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사가지고 올라가는 경우가 한 100종목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만 올라가고 나머지는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차트 모양 보시고 야, 얘 오랫동안 빠졌구나. 반등 나왔네. 사야지 하는 순간 물리는 겁니다. 이런 거 사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물리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이거는 진짜 명백히 여러분들 속는 자리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라고 제가 지금 몇 주째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이런 자리 제발 속지 마라고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머릿속에 딱 각인해서 사지 마세요. 이런 거는. 삼성출판사도 이제 그런 자리 사셨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지금 이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사면 안 되겠구나 싶잖아요. 이런 자리입니다. 올라갈 것 같은 자리죠. 우하향이 끝나고 우상향을 막 돌아설 것 같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도록 저의 목소리를 각인할 수 있도록 외칠게요. 쌍바닥! 쌍바닥!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녹음해놓으세요 지금. 쌍바닥! 이거 기억하세요. 다시 녹음 잘 해보세요. 하나 둘 셋. 쌍바닥! 이거 기억하세요. 왜? 내려갔다가 쌍바닥 만든다는 거 항상 기억하세요. 내려갔다가 무조건 쌍바닥! 무조건 쌍바닥! 내려간다. 올라오면 내려간다. 올라오면 내려간다. 사지 마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어요? 쌍바닥만 기억하면은 여기서 안 사요. 내려갔을 때 사게 되죠. 그러니까 삼성출판사는 물려 계신 분에게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쌍바닥 만들러 가야지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냅두세요. 원래 사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들은요. 이유 불문하고 종목 불문하고 이슈 불문하고 내려가는 종목이 반등 나왔다. 뭐라고요? 쌍바닥. 이거 기억하세요. 이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도 그냥 15,000원까지 내려가게 냅두라.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실적이 조금 안 좋아지긴 하지만은 얘도 저출산 관련주. 왜냐하면 예전에 뭐 핑크퐁이니 뭐니 이렇게 하고 아기상어 이런 거 할 때 뭐 급등 나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얘도 유아용 패션, 유아용 어떤 그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저출산 관련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매수 포인트 자체가 이 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매수 포인트가 있지만 이 자리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절대 사지 마시고 다음번에 속지 마시고 이 종목은 15,000원까지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을 하시되 냅둬놔라. 비중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15,000원까지 내려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안 되는지를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쌍바닥 기억하세요.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대덕전자 네. 26,200원에 8%요. 26,200원. 26,200원에 8%요.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그렇군요. 방금 상담했던 거의 연장이에요. 쌍바닥 조심하라, 이거 올라오는 거 조심하라 하는 게 주가가 내려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요. 사면 안 되고 쌍바닥 확인해야 되죠. 그죠? 그러고 다시 올라오면 이것도 사면 안 돼요. 쓰리바닥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게 되어 있어요. 그냥 주가가 우리는 여기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TV 보시면은 제가 X 쳐놓고 위로 이렇게 X 쳐놓고 위로 해놨어요. 지금 보면은 기점이 되는 자리들이 보통 이렇게 위에 올라온 요 동그라미 치고 있는 요 자리죠. 그죠? 네. 지금 이 자리에 시청자님 매수하신 거거든요. 이 빨간 선이 네.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란 말이에요. 이런 자리에 매수하시는데 이거 도대체 누가 이렇게 사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뭘 보고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자리에 사가서 수익 날 확률은 한 5%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리 자체가 그래요. 종목 불문하고 차트 모양이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으면 돈이 안 벌려요.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데 뭘 하면 안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뭘 하면 안 되는가가 많거든요. 이걸 하면 무조건 필패다라고 할 만한 자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위바위보를 한다면 제가 주먹을 내고 있을 때 시청자님이 가위를 내면 필패겠죠. 그죠? 네. 제가 주먹을 내고 있는데 가위 내실 거예요? 안 내실 거예요? 이기고 싶으면? 안 내겠지요. 그러니까요. 내가 돈을 벌고 싶으면 절대 사면 안 되는 자리가 이 동그라미 친 자리인데 지금 저런 데를 사놨으니까 기업 불문하고 물리게 됩니다. 이제 저기서 사서 물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니 멘토님 이 기업이요 실적도 잘 나오고요 반도체 테마고요 테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기업이 좋고 좋다고 하는데 왜 물릴까요? 하면은 전부 다 이유가 뭐라고요? 물릴 만한 자리에 샀기 때문이에요.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자리 안 사야 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꾸 사니까 제가 답답해가지고 속지 마라, 쌍바닥 기억해라, 떨어진다, 떨어지면 사라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대덕전자 지금은 결국 그런 자리 사셨기 때문에 물렸다 보시면 되고요. 대응 전략은 이제 안 샀다 생각하고 보는 겁니다. 안 샀으면 여기 이제 쓰리바닥 확인해야 되겠죠. 이거 안 사서 네. 들고 있다 생각하고 대덕전도 없다고 생각하고 본다면 22,000 지지를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얘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헤드앤숄더 만들고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차트 패턴을 좀 네네. 많이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차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아니 전문가가 기업 분석도 안 하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하고 차트만 본다는데 차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매매하는데 차트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한 80~90%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차트, 가격 요소가 훨씬 중요합니다. 가격이 심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비싸면 잘 안 사고 싸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자꾸 비쌀 때 사는데 일반적으로 투자를 좀 잘하거나 큰 손, 외국인들은 쌀 때 사요. 비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주가 올라가면 산다 안 산다? 안 사요. 산다. 걔들은 비싸니까 안 사요. 똑같은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려갔을 때 22,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도 좋고 반도체 아직까지 테마가 죽진 않았기 때문에 이 테마가 살아있다면 반등이 다시 나와가지고 시청자들이 매수가 언저리까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여기에 올라왔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고 갈 때 사는 거고 여기서는 안 가게 되면 밑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밑에 내려갔을 때 사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한다면 사실 3만 원대 사거나 22,000원대 사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26,000원은 어정쩡하게 물릴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네. 계시고 22,000원대 자리 잡는가 안 잡는가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자리를 잡은 비중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반도체 테마가 살아있다는 조건, 그러니까 반도체 테마가 살아있다는 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이라든지 고점에서 머물고 있어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네네. 22,000원이 지지가 된다면은 그때 비중을 늘리는데 체크를 한번 하고 하는 게 낫겠죠.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시고 22,000원 추가 매수가 가능한지 한번 두들겨 보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제 생각에는 지지가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22,000원짜리에서 지지가 되는 걸 한 달 정도 체크 한번 해보고 지지가 된다. 그럼 그때 추가 매수를 하는데 전화가 되면 전화부터 먼저 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케어젠이요. 다시 한번요. 케어젠, 케어젠이고요. 케어젠. 매수가랑 비중이요? 네, 21,256원에요. 32%요. 이걸 사신 지 얼마 안 되신 거네요. 네, 왜 사신 거죠? 이게 좀 많이 내려와 있길래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도 보면은. 근데 네. 시청자님은 어떻게 본 거냐면은 제가 안 봐도 딱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차트를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보니까 얘가 21,000원짜리에서 안 떨어지네라는 것을 1월에 확인했고 3월에 확인했고 4월에 확인했으니까 여기서 하면 돈 벌지 않을까 싶지만 얘는 지금 누가 봐도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늘 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나무를 보지 말고 네. 숲 좀 봐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숲을 봐라. 나무를 네. 보고 있으니까 바닥처럼 보이지만 숲을 보면 얘는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이런 자리를 잡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가 21,000원짜리가 지지가 되는 줄 알았는데 밀린다면 그냥 하락세로 계속 내려가가지고 결국은 네. 이게 저기 10,000원대라든지 12,000원대라든지 이런 데까지 밀리게 돼요.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자리에서 제가 사지 마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LG생활건강이 있거든요. 예. 싼데 싸고 좋은데 내려가고 있는 중 아니냐. 가까이서 본다면은 바닥 같아 보이기도 하다. 작년 네. 초에서 2022년 말까지 이렇게 보면은 확대해서 보면 이 자리가 지지가 되고 박스권 만들고 빨간 선 안에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그죠? 네, 근데 네. 저런 자리부터 사서 들어가게 된다면 밑으로 계속 내려가게 되었을 때 고통을 받아요. 거기다가 네. 지금도 당장 봤을 때 야 이거 LG생활건강이 이제 3만 원짜리에 지지가 되는 것 같다고 확대해서 본다면은 3만 원짜리에서 사면 될 것 같아 보이지만 얘 아직까지 크게 본다면 아직까지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이 각도 보세요 이렇게. 예. 내려 꽂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 얘가 맞아요.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나지 않는 이상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났다라는 것은 우리 미끄럼틀 네. 보면 내리막길 가다가 이렇게 밑에서 평지로 바뀌었을 때 미끄럼틀 끝났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롤러코스터도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리막길 쫙 타고 내려오다가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서 평지를 달리기 시작하면 어때요? 아이고 롤러코스터 끝났구나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내리막길이 끝났다라는 건 누가 봐도 내리막길이 끝났어요. 이건 안 끝났잖아요. LG생활건강도요. 케어젠도 지금 네. 안 끝났잖아요. 네. 내려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리에서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반등이 나간다면 이 자리는 지난번에도 반등 나갔고 이번에도 반등 나갈 가능성은 있으니 단기적인 매매로 올라왔을 때 24,000원 내지 25,000원대부터 이렇게 분할 매도하면은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인데 혹여나 여기서 빠져내려가게 된다면 21,000원이 무너지고 25,500원 막 무너지고 내려가게 된다면 가져가야 될까요? 손절해야 될까요? 손절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사는 건 괜찮아요. 대신에 물려 있으면 고통 엄청나게 받습니다. 엄청 오랫동안 받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25,500원이 무너지면 그냥 손절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반등 나가면 23,400원에 파시되 다음번에 이런 매매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대응 전략 짜드린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지금 수고하십니다. TV 소리가 좀 많이 들려서 그런데요. TV 소리 완전히 꺼주세요, TV를. 소리를 완전히 음속으로 해주세요, 소리를요. 안 그러면 지금 소리가 너무 혼선이 되어가지고 대화가 안 됩니다. 예, 네. 드렸습니다.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ABL 바이오인데요. 26,000원에 20%예요. ABL 바이오요? 예. TV 소리를 줄였는데도 이렇게 나온 거 보면 지금 전화 혼선이 좀 있나 보네요. 일단 ABL 바이오를 26,000원에 20%라고 하셨는데 지금 통화 상태상 저희가 소리를 조금 이렇게 줄여놓고 상담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일단 ABL 바이오를 매수를 하셨는데 이 기업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실적 괜찮아요. 나쁘지 않죠. 거기다가 매출까지 증가하고 있죠. 실제로 매출 증가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은요. 좋은 기업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딴 재무제표를 보고 있었네요. 안타깝습니다. 다시 ABL 바이오를 뚫어보니까 안 좋네요. 그죠? 이렇게 되면은 예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ABL 바이오인 것 같아요. 엔젠 바이오가 아니고 ABL 바이오는 지금 매출은 증가하다가 지금 뚝 떨어지고 있고요.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런 기업들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약 바이오 업종들이 지금 이렇게 적자가 나거나 하면은 감사 보고서는 잘 나올 수는 있고 통과될 수는 있는데 그 다음 넘어야 될 산이 바로 유상증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이 바닥에서 자리 잡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뭘 하냐면 갑자기 뜬금없게 유상증자를 해갖고 주가가 폭락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기업을 지금 26,000원에 매수를 해놓으셨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역시나 올라올 때 잡았기 때문에 물리게 된 케이스인 거죠. 올라올 때 잡아가지고 수익 난 사람 별로 없는 거 이제 상담 보다 보면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깨달음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상담 방송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것을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걸 배워야 되는 반면교사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올라올 때 사면 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은 이제 2만 원까지 떨어지면 습관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상으로만 본다면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생각보다는 많이 안 줄고 있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들고 가보라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채도 아직까지 적정하게 잘 관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재무적으로는 제가 뭐 회계사는 아닙니다만은 재무적으로는 아직까지 심각한 문제는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아마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튀어오를 수는 있겠다. 그러니 결국은 지금 이거는 2만 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유상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기에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하반기에 가깝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그냥 홀딩해서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 보도록 하고요. 비중이 좀 많으셔서 추가 매수 의견 드리기에는 뭐 아니면 도어 형태의 투자가 제약 바이오다 보니까 추가 매수를 제가 권유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그냥 추가 매수 없이 들고 하시다가 다음 반등 나오면 그래도 25,000원 이상까지 튀어오르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확인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전 탈출 또는 약손실 탈출도 가능하겠다. 그래서 튀어오를 때 깔끔하게 잘 매도하고 정리하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깔끔하게 매도하신다 생각하고 추가 매수는 안 됩니다. 반등시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유튜브에 있는 종목을 하나 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 LG U+인데요. LG U+를 98,400원에 사셨는데 20%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LG U+가 사실 성장 동력이 있는 기업인가 하면요. 없죠. 우리 통신산업이 성장 동력이 그렇게 출중하진 않아요. 그러면 성장 동력 없이 뭘로 올라가야 되나요? 하면 요 PBR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PBR을 보게 되면은 PBR 항목이 0.7, 0.5, 0.4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기업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되어 있는 저PBR 관련주, 요즘에 밸류 프로젝트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실적도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성장성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요. LG U+도 AI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고 저평가 관련주로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그렇게 높진 않아서 저는 그냥 들고 가라라는 의견을 드릴게요. 하지만 이 종목도 떨어지는 칼날이죠. 딱 봐도 차트 모양 자체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8,700원 내지 8,000원까지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장기로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추가 매수하면 되는데 장기로는 싫어요라고
거라고 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선 저는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 가시는 게 그냥 종목 교체하시거나 내 다른 종목 물려 있는 걸 대응하시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요즘 강조해드리고 있는 건 뭐죠? 첫 번째는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락하다가 나오는 첫 번째 반등 사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 두 개만 여러분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물려서 고생하는 일이 정말 많이 줄어듭니다. 그 외에 교육을 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강연회 이번에 안양과 부평에서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배워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이 되리라 확신을 합니다. 자, 이렇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